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합병 승인 완료 시에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지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이 좀 부각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유가에 대한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해소 가능성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항공이 합병 완료 시에 받을 수 있는 수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차트를 저와 함께 좀 간단하게 보시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가가 좀 상승을 하고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대한항공한테 좀 악영향을 끼쳤고 이에 따라 좀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를 제가 영상 속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게 이제 유가적인 측면에 대한 리스크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의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유가를 저희가 대한항공의 주가와 좀 간단하게 지켜보시면 완벽하게 맞지는 않지만 유가가 상승할 시에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유가가 하락할 때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한 전면전을 좀 유발하지 않는 그냥 고통스러운 보복의 무게를 둔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중동 전쟁에 대한 확산의 우려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대한항공한테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면은 이스라엘이 25일에 전시 내각에서 다수의 보복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영내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 이란에는 고통스러운 방식이라고 전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런 중동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미국 등 동맹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겠나라고 저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저희가 앞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 어느 부분이 좋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합병은 대한항공한테 많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합병하게 된다고 한다면 치열한 항공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항공시장을 석권함으로써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를 한다는 메리트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얘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또한 국내에서 항공시장에서 마켓 쉐어를 점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해외로 좀 눈을 돌려서 본다고 한다면 전 세계 노선권 그리고 이제 뭐 슬롯에 관한 권리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인수합병 후에는 대한항공의 경쟁력이 여타의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 항공사와 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객이랑 그리고 화물 분야에서도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단점도 좀 존재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인수합병 후에 좀 독과점 시장 지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우려는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국내나 세계 선진국들에서 여기에 대해 좀 제재나 아니면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제 합병 완료 후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대한항공이 메가 캐리어로 인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또 어떠한 면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좀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의 합병 승인이겠죠. 앞서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13곳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무부가 올해 6월쯤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도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경쟁 당국처럼 승인 여부를 명확히 공표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신에 기업 결합이 공정 경쟁의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소송을 좀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없으면 심사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소송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대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러한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학계에서는 이런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독점 우려 노선인 인천, LA라던가 아니면 뉴욕, 하와이, 샌프란시스코의 슬롯을 에어프레미아에 좀 양도를 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기업 결합 자체는 그렇게 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어떠한 부분들이 있을지도 제가 좀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대한항공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사치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현재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유가가 상승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율이 상승을 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 지수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러한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따라서 현재 좀 조정도 함께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속적인 측면이 어떻게 될지 이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만약에 지수가 더 하락을 하고 이런 좀 유가적인 측면이라던가 아니면 환율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에 지지를 받았던 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 부근대를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리스크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의 방법 중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조금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리스크적인 면들이 좀 해소가 되고 합병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런 호재가 좀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전환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좀 지지받았던 라인대 23,3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21,600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이 리스크적인 측면의 해소 가능성,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한 수혜적인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